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우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문화복지 책 나눔 북 콘서트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를 바로 이곳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자리한 해원초등학교에서 열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우리 이문열 선생님을 무대로 모셔서 좋은 말들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보니까 이게 젊음과 참 꿈의 축제 같은 그런 책잔치에 왔는데 내가 머리 허옇게 덮어쓰고 끼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왕 초대를 받았으니까 내 몫은 제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동안 여러분과 책 얘기를 하라고 해서 불려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얼마간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책과 관련된 몇 가지 그 설화와 더불어 내 나름의 내가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페르시아의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페르시아의 아주 현명한 왕이,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아무리 저걸 해봐도 혼자서는 하도 인생이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인생이라고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학자를 불러서 이제 그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30년 이상을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모르겠다. 당신은 학자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짧게 내가 알 수 있게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그 말을 듣더니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자기 서재로 돌아가서 이제 무려 20년이나 걸려서 세상에서 인생에 관해서 쓴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 그리고 인생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책을 100권을 추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말하기를 나도 인생을 이렇게 몇 마디로 혹은 참 그 몇 권의 책으로 대신하기는 하도 어렵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있는 이 100권의 책이 제일 참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그때 이미 부탁할 때도 아마 30이 넘었었는데 20년이 지났으니까 50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50이 되어서 당시로는 아마 좀 늙은 왕이었겠죠. 이제 책 100권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혼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때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참 미안하다 하지만은 나 늙어서 이 100권 네가 못 읽겠다. 조금 더 간략하게 줄여올 수 없냐. 그래서 이 학자가 다시 이제 10년 후에 그 100권을 10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벌써 60이 넘어서 70 다 돼서 이제 10권 아니라 한 권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부탁을 했는데, 그래 나중에 다시 10년 후에 이제 한 권을 만들어 왔는데 이때는 왕이 그 한 권도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오느라. 그러니까 이 학자가 다시 가서 연구를 해서 왕이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그 왕이시여, 인생이 무엇인지 나 이제 알았다. 다른 세 마디로 요약해 주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서 고생하고 그리고 죽는 것이다. 이게 세 마디 인생을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그렇게 수십만 권의 책으로 써놓고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참 그 장황하고 또 길을 도우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다시 내가 다른 또 이 책에 대한 설화를 저걸 하면은 이건 젊은 날에 읽은 어떤 그 문학 이론서에 나오는 설화 혹은 우화인데 거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굉장히 이제 참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굉장히 예쁘고 현명하고 뭐 좋은 거는 다 가진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이제 고민은 언제 내 사랑하는 그 공주한테 좋은 그 배필을 맞아서 나도 참 좋은 사위를 보고 쟤도 행복하게 살게 될까 이걸 꿈꾸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참 인물도 못생기고 아주 이상한 노예 하나가 이 공주를 사랑을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왕이 화가 되게 났습니다. 이제 이 자식 말이지 비천한 노예 주제에다가 온몸에는 참 병도 들고 참 무식하고 별것 아닌 게 감히 참 내 공주를 갖다가 사랑하다니. 이래서 그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하는데 아마 이 왕이 굉장히 소설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벌을 주거나 뭐 죽이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한번 줍니다.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이 상자 안에다가 검은 공과 흰 공을 넣고 노예 보고 말합니다. 네가 검은 공을 꺼내면 내일 아침에 저작거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흰 공을 꺼내면 좋다.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것도 네 운이니까 내일 아침에 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그 상자에 노예가 손을 넣는 순간에 그 얘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 책이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화를 냅니다. 얘기를 하다 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끝에 이 노예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공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끝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끝을 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그 책, 거기서 가면 소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 소설이라는 것이 모든 걸 해주는 것은 아니다. 책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머지는 네가 상상해라. 네가 만약에 그 노예를 위해서 낙관적인 상상을 한다면은 흰 공을 꺼내서 공주하고 결혼하고 세계를 다 얻고 비관적인 상상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검은 공 꺼내서 내일 아침에 저작거려서 목이 날아가면 된다. 왜 그걸 내한테도 끝을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아마 설화는 내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함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소설 이론에서는 결국 소설가가 모든 것에 다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의 아마 함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걸 책으로 바꾸면은 결국 그래요. 책이란 것이 모든 것을 다 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서 그 이상 더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 상상력만이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게 해주는 그런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오늘 저 제목이 책 꿈을 향하여 같은데 아마 그 책의 본질에 대해서 저 제목과 더 일치하는 얘기는 후자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면 그 책이란 것이 작가인 저한테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과 맺어야 할 관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나름의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 정기적 사실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잘 아시는 일이게 되겠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대학교까지 그 정규의 교과 과정이 한 16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한 8년 정도를 이제 정규의 과정을 다녔고, 나머지 8년은 참 대책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그때는 책이란 것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 빈둥거리고 노는 동안에 그 심심한 거, 혹은 뭐 외로운 거, 이런 것들의 둔피처로 그 책이 나한테 다가오고, 또 뭐 이렇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식, 여러 그 효용,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작가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60이 넘고 나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책에만 매달려서 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돌아보면은 저 책이 나한테 무엇일까를 자문해 보면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규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스승의 날이 와도 우리 은사님하고 떠올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 한 8년 다니는 것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녔기 때문에 뭐 한 스승한테서 뭐 1년을 제대로 채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딱 남는 스승, 마지막 스승 하나는 그 책입니다. 요즘은 가끔씩 가다가 도서관이나 어떤 그 책이 많이 쌓인 곳을 지날 때는 내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고답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나와 함께 생각하고 또 늙어가지만, 젊은 아이들 혹은 소년들의 경우에 아마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사실 그 선생님들은 뭐 변덕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뭐 또 참 인간적인 깊이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선생으로 모실 때 잘만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특히 오래된 세월을 버텨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평판을 버텨낸 그런 책들을 골라서 선생으로 삼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선생보다 더 현명한 선생, 더 자상한 은사를 갖게 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이 꿈을 향한 사다리 같은 거,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지식 혹은 그 문학적인 형식에 대한 익숙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책은 읽을 만한 것이고, 또 우리 긴 삶의 우리는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을 인간들이 살아와서 다른 사람들의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경험들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독서주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책에 대한 저걸로 여러분을 뵙는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오늘 집에 가서 그 설화 속에 나오는 그 노예와 공주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그려보는 게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또 다른 멋진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이분들 또한 말이 필요 없는 분들이십니다. 바로 동물원인데요. 여러분 동물원의 무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물원입니다. 오늘 북 콘서트 그 팸플릿을 보니까 제목이 책 꿈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적절한 그런 그 콘서트의 제목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어렸을 때 책 속에서 꿈을 꾸고 책 속에서 길을 찾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동물원의 마음을 전하는 노래로 먼저 저희 공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후렴 뭐 가사나 멜로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강당이 떠나가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뭐라고요?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 흔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하죠?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좀 더 크게.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한 번 더.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요, 우리 이문열 선생님의 작품을 직접 육성으로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무대는 특별히 우리 의원님하고 선생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세 작품을 각각 한 명씩 저희가 낭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연습 많이 하셨나요? 떨립니다. 저도 생각보다 분량이 꽤 많이 돼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 옆에서 직접 읽어보려니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사람의 아들의 한 부분인데요. 선생님 잘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하지만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 남경사는 다시 그들 주소지를 관할하던 경찰서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민효섭과 조동팔에 관한 것은 작은 경범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둘을 기억하는 어떤 고참 형사는 그들을 모범 청소년으로 표창을 상신한 적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지방신문의 한 기자가 그들의 선행을 기사화하려고 찾아갔다가 완강한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시의 기록에는 그들의 봉사활동을 인정해 구호 양구까지 내준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다가 이태도 안 돼 둘은 훌쩍 대전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주민등록이 옮겨간 곳은 난데없이 인천이었다. 대구로 돌아갔다가 인천으로 가면 쓸데없이 출장거리만 두 곱세 곱 누리는 것이 되기에 남경사는 수사본부에 전화로 간단히 경과를 보고한 뒤 바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새로 생긴 전철을 한번 타볼 생각이었다. 인천에서도 민요섭의 생활은 대전에서와 비슷했다. 조동팔의 존재와 함께 그들 둘을 중심으로 한 작은 집단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애들이요? 걔들은 뭐랄까? 한마디로 부루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애들이었죠. 부두부근에서 놀던 양아치 같은 애들도 끼어있고 간혹 제 갈 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해서 머릿수가 들쑥날쑥하기는 했지만 대강 20명 안팎이었죠. 둘이서 데려다가 보살피고 공부까지 시키는 것 같더군요. 학교에 갈 녀석은 학교에 보내고 기초도 없이 나이만 먹은 녀석들은 야학 비슷한 걸 열어 가르치기도 했죠. 저도 그때 그 애들에게 일주일에 5시간씩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민요섭과 조동팔에게 20평쯤 되는 옥상 위에 가건물을 세놓았던 집주인을 찾아갔을 때 그 무렵 대학생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주인집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단순히 규율을 목적으로 끌어모았다기보다는 어떤 남모를 의도를 짐작해야 하는 구성원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괜찮았나요? 네, 한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렇게 또 막상 직접 소리내서 읽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책이죠?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앞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른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다. 모래 위에 궁궐같이만 느껴지던 대기업은 점점 번창하기만 했고 거기 남아있던 옛 동료들은 계장으로 과장으로 올라가 반짝반짝 윤기가 돌았다. 어떤 동창은 부동산에 손을 대 벌써 건물 임대료만으로 골프장을 드나들고 있었고 오퍼상인가 뭔가 하는 구멍가게를 열었던 친구는
용도도 가늠 안 가는 어떤 상품으로 떼돈을 움켜 거들먹거렸다. 군인이 된 줄 알았던 동창이 난데없이 중앙부처의 괜찮은 직급에 앉아 있었으며 재수마저 실패해 따라지 대학으로 낙착을 보았던 녀석은 어물쩍 미국 박사가 되어 제법 교수 티를 냈다. 나는 급했다. 그때 이미 내 관심은 그런 성공에 맞듣지 못한 과정이나 그걸 가능케 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과일 쪽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나도 어서 빨리 그들의 풍성한 식탁 모퉁이에 끼어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 급함이 나를 한층 더 질퍽한 생활의 진창에다가 패대기를 쳤다. 겨우겨우 마련한 19평 아파트를 팔고 이 돈 저 돈 마구잡이로 끌어대 버린 어떤 수상적인 모험 사업의 대리점은 잘 수습됐다는 게 나를 두 칸 전세방에 들어앉은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실업자가 되어 한 발 물러서서 보니 세상이 한층 잘 보였다. 내가 갑자기 낯선 이상한 곳으로 전학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전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거기서 빛났던 내 자랑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들만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어떤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진 느낌. 그리고 거기서 엄석대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되살아나왔다. 이런 세상이라면 석대는 어디선가 틀림없이 다시 급장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했다. 공부의 석차도 싸움의 순위도 그의 조작에 따라 결정되고 가짐도 누림도 그의 의사에 따라 분배되는 어떤 반. 때로 나는 운 좋게 그 반을 찾아내 옛날처럼 석대 곁에서 모든 걸 함께 누리는 꿈을 꾸다가 서운함 속에 깨어나기까지 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소설을 낭독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소설을 낭독한 것은 외국에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그 번역된 그 작품을 이제 내가 원문으로 읽고 한글로 읽고 번역자가 읽어주는 그런 건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집에서도 가끔 좋은 구절을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오늘을 기회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오늘 낭독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젊은 날의 초상인데요. 사실은 이 책도 여기서 지금 받아가지고 어디를 읽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20살의 젊은이가 어떤 계기로 한동안 이 바깥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떠도는 마지막 부분 한 페이지를 읽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렀다. 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허벅지 근처를 후려오는 맹렬한 타격과 근처 바위를 때리는 엄청난 파도소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내 시야에서 작지만 매섭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이식을 찔러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착각이었을까? 멀지 않은 곳에 떠있던 회색 갈매기 한 마리가 갑작스레 덮쳐온 산더미 같은 파도에 잠겨버린 일이 그랬다. 한 번 나래를 퍼덕이고 물에 잠긴 그 갈매기는 연이은 파도에 쓸려버린 것인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몽롱한 이식 속에서도 그 작은 갈매기가 다시 떠오르기를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 갈매기는 끝내 떠오르지 않고 그걸 삼킨 물결의 거센 여파가 두 번, 세 번 내 허리를 후려치는 바람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 다음 내 몸은 온전히 본능에 맡겨진 듯하다. 이상하리 많지 따뜻하게 느껴지는 바닷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근육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사장으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한순간의 위기에 자극된 생명력은
갑작스러운 불꽃으로 내 의식을 타오르게 하였다. 참으로 치열하지만 또한 그만큼 처연하고 음울한 리비도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방금 파도에 잠겨버린 갈매기같이 조그마하고 지친 내 존재를 아무런 꾸밈없이 비추었다. 거대한 허무와 절망의 파도에 부대끼며 떠있는 내 가엾은 존재를. 그래서 갑자기 바다의 표현은 무의미해지고 그 몸부림 또한 무기물의 공허한 움직임에 불과해졌다. 돌아가자. 이제 이 심각한 유인은 끝나도 좋을 때다. 바다 역시도 지금껏 우리를 현혹해온 다른 모든 것처럼 한 사기사에 지나지 않았다. 신도 구원하기를 단념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그 어떤 것이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갈매기는 날아야 하고 삶은 유지되어야 한다. 갈매기가 날개를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갈매기가 아니고 존재가 그 지속의 이지를 버렸을 때 그것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받은 자는 마땅히 참고 비워야 한다.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물론 좀 짧지만 총 3권의 작품을 조금 선보여 드렸는데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 가운데 책을 읽어보지 않은 책이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신 김에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학재 의원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선생님 만나러 오시면서 좀 묻고 싶었던 질문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한 20여 년 만에 다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게 됐는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그 교실이 배경이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애들을 대상으로 쓴 건 아니고요. 예. 어떤 독자층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그것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건 보통 우리가 그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해서 우위 소설 혹은 우화 소설을 이렇게 보여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세상의 성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 세계를 국민학교 교실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질서를 이제 국민학교 교실의 어떤 서열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애둘러 이야기한 우위소설의 한 종류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8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를 국민학교 5, 6학년의 교실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 원관념은 80년대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급장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어떤 정당성과 정통성을 결여한 지도자 정도. 그 다음에 급장한테 빌부터 지르던 아이들은 아마 그 시대에 뭐 지식인들, 어떤 지식인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도 여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국민학교라고 하면 좀 아이들은 우리 잘 모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뜻한다는 점 여러분들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사소설 초안지를 쓰셨는데요. 그 초안지를 저희들이 이제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좀 읽는 것이 초안지를 읽는데 또 선생님의 그 역사소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안지는 큰 범주로는 뭐 역사 소설이 됩니다. 중국 역사를 가지고 한 역사 소설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거에 비하면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내가 번역한 그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 중국 역사를 가지고 소설로 만든 것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안지는
초안지도 그런 연의가 있긴 합니다. 중국의 그 서한연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쓴 그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책은 이 수호지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역사적인 사실 부분에서도 너무 틀린 부분이 많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서도 세상은 오히려 삼국지 시대보다 2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뒤에 나온 삼국지 연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아 있는 그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중국판을 번역하지 않고 제가 직접 사기하고 그 관련된 역사책에서 이야기를 제가 꾸몄습니다. 그 나간중이가 정사 삼국지를 연의로 만들듯이 이거는 이제 사기와 전후 환서 뭐 그다음에 그 시절에 몇 가지 그 책들을 가지고 제가 연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한테 알려진 초안연의하고는 좀 얘기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른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격대로 보통 역사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 7개의 사실과 3개의 허구 그 구조에 충실하게 쓴 것인데 그 항우와 유방이라는 개성들을 내가 잘 읽어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읽어낸 것입니다. 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선생님께서 소설마다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용기가 없고 그래서 좀 주저주저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도 그랬고 이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도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계속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지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물론 아까 강연을 통해서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교과 과정을 좀 짧게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떠셨나요, 학창 시절에? 궁색스러운 그 옛날 이야기가 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거의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대학도 뭐 조금밖에 못 다녔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았는데 또 어떻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선생 없이 누구의 지도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소설이 제일 쉬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설을 좀 많이 읽어서 그 화를 입어가지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저 그리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저도 젊은 날의 추상이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사실 궁금했던 게 이게 진짜 선생님 본인의 이야기를 쓰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모티브만 따와서 그야말로 소설로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이게 사실은 소설 이론 중에는 그 주인공론이 되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의 문제. 그게 보통 크게 하면 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 주인공서라고 해서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다라고 해석하는 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니 작가 자신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모델은 있다. 그게 이제 모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있고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작가의 어떤 상상력을 거치면 그 새로 창조된 거다. 그래서 창조설이라고 해서 저걸 하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 세 개가 다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이 책의 경우에는 굳이 내 체험과 그다음에 상상력으로 만든 부분을 알아가면 한 6대4 많으면 5대5 정도로 내 삶의 경험이나 어떤 그때 단편적인 생각들이 녹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박수를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차게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또 의원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선생님은 책 읽을 시간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놀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지금 요즘에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다른 놀이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들판, 또 이곳은 예전에 제가 자랄 때는 바다였었고요. 저쪽 요 맞은편에 있는 후덕꽃 매립지, 거기가 이제 바닷가였었는데 거기 와서 망둥이 잡고 목욕하고 조개 잡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뛰어놀고, 또 동네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학재야 밥 먹어 이랬던 어머님 그 목소리, 그리고 막 이 밥 짓는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배고픈 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분명히 책이 선생님이시죠. 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에 친구가 선생님이다. 예, 요즘에 특히나 아이들이 그냥 학원 가방만 문 앞에서 바꿔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바쁜데 정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또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친구들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열심히 노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학창 시절 열심히 책을 읽으신 분, 네, 열심히 책을 읽으신 분과 또 열심히 또 노신 분들이 여기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곳 인천이 고향이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낭독했던 이 사람의 아들을 보면 이 주인공인 민요섭과 조동팔이 그 아이들에게 야학을 가르친 곳이 인천이라고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특별히 인천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원래 원작 제일 초판에서 그냥 아이시로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영어 이니셜로 도시를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인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특별하게 인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가정교사 하던 집에 내가 가르치던 아이하고 월미도에 놀러 와본 적이 있고, 또 처음에 고속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고속도로 한번 타려고 일부러 그 버스 타고 한번 인천에 와서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든 특별한 이유를 하나 이렇게 근사하게 하나 만들만 하신데, 그냥 월미도에 한번 놀러 왔다 갔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돼서 지금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또 언젠가는 노벨 문학상의 목록에도 오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가 되면, 네, 아마 그때가 되면 인천이 굉장한 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별로 기대한 말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좋은 독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그 길잡이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 자기가 한 것을 권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한 것을 말리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 선생님 학교다 남기고 책만 읽어가지고 됐다 그러니 나도 학교 집어치우고 책이나 볼까요? 그럼 내가 아주 쌍선수를 들어서 말립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잘해야 참 겨우 저거나 되고 아니면 뭐 나보다 더 험한 꼴을 보게 된다고. 그런데 너무 그 책에 어려서부터 주눅이 드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성장 시기에 따라서 어떤 적당한 양이 있을 텐데 그 일찍부터 서둘러서 그 아이를 갖다가 책을 질리게 만드는 거, 그것도 문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치는 것은 언제나 못하라는 것보다 못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학재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인천에 와주신 우리 이문열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좀 대표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 정말 오늘 대박 나셨죠? 예,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 인천 서구에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 많은 작품 활동 많이 하셔갖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주최한 제1회 문화복지 책나눔 북콘서트,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여러분이 아까 너무도 아쉬워하셨던 동물원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가을에는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그 어떤 때보다도 책의 그런 구절들도 아름답게 들리고 또 똑같은 노랫소리들도 더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때잖아요. 특히나 또 가을 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도 가슴 따뜻한 그런 가을 밤으로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된 프로그램은요, 저희 국내 유일의 책방송이죠. 온북TV를 통해서도 녹화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럼 동물원 노래를 들으시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연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떠니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넌 그 아이의 엄마라며
싶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떠한 깨짓으로 어딘가 있는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자, 다같이 랄랄라 더 크게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